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자, 오늘이 지나면 달력이 한 장 남습니까? 와, 11월의 어떤 마지막, 그 다음에 연말로 넘어가는 시점, 대체적으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뭐 그런 부분들이라서 보통 이제 어떤 구매 욕구를 좀 자극시키는 뭐 그런 시기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보통 그래서 12월에 찬바람 불고 이렇게 좀 싱숭생숭한 마음들, 막 구매 욕구 자극 등등등이 나타나서 보통 12월은 주가 상황이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간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2월 연말에는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올해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이 지나면 12월이 되는데 그 12월에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산타 랠리, 연말 랠리, 그 다음에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려간 것만큼 다 회복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일단 상승 출발, 나스닥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주가가 뚝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권은 밀리진 않았었고요. 유지가 일단 잘 되다가 상승세로 다시 전환된 것이 이제 한 12시경부터 진행이 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전 땅 동안에는 계속 떨어지면서 뭔가 공포 심리를 좀 자극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시경 넘어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는 결국 0.68%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8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좋은 게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떨어졌긴 했지만 그 후반부에 전부 다 그 회복을 해주면서 대체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가 상승한 배경에는요, 일단은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좀 녹여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쓴다면 봉쇄를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여행 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조치들, 그런 것들이 새로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 봉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냥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상태일 테고, 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라면 그런 것들이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악화가 되면 다시 뭐 재봉쇄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별도의 치료제가 또 이제 새로운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일 내에, 100일 내에 그 3개월 안에 이 새로운 그 변이에 대한 그런 백신이 출시될 수도 있다.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의료진들이 오미크론 감염자들은 극도로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의문점이 많은, 또 걱정거리가 많은, 아직은 자료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그런 변이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백신에 대한,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책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하락한 이후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국채금리도 다시 1.5% 정도대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경제지표도 긍정적이죠. 고용지표, 이 얘기들,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있고 이 변이에 대한 부분들도 위험도가 낮아진다라고 생각된다라면 주가가 왜 안 올라가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힘을 조금 더 보탰던 것은 기술주들의 반등이죠. 이제 전기차 쪽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특히 이제 테슬라 주가 상승이 한 오늘 5%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라, 양보다 질에 집중하면 순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많이 파는 것보다
비싼 거 하나 파는 게 낫다. 즉 고급 명품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뭐 일단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이 기술주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배경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위축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풀어질 수 있다. 또 봉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와 경제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그 기술주의 반등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전기차 관련주 다 올라갔어요. 뭐 루시드, 리비안 전부 다 거의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움직임들이 오늘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더나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좀 했는데 모더나의 최고 의료 책임자가 새로운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최적화된 코로나 백신이 연초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 100일 안에 뭐 새로운 백신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연초에 새롭게 그 변이된 바이러스에 최적화된 백신을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더나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모더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모더나 말고도 다른 제약사, 다른 그런 기관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때쯤 되면 치료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또 새로운 치료제들은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제는 변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위험도보다도 새로운 어떤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막내하고 있는 어떤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 막바지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곧 출시를 임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괜찮아 라는 느낌들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일단은 뭐 이런 새로운 변이 때문에 다시 위축된다거나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죠. 네, 이 새로운 변이를 얼만큼 잘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큰 기우,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겠네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증권사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연말 랠리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말 랠리 없다. 아까는 바이든이 봉쇄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증권사에서 연말 랠리 없다. 네, 누가 맞을까요? 네,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글쎄요, 연구는 없어도 되는데 연말 랠리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달러 강세에 한미 증시 간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예상된다. 네, 이거는 뭐죠? 외국인의 이탈이 예상된다고요? 지금 물론 그래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좀 꺼려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증시가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고 있다. 즉 미국 증시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탈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외국인들의 이탈은 요거랑은 좀 애매하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신흥국 쪽으로 투자를 좀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상황이 좋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나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 또는 다른 신흥 국가들로 네, 투자 자금들을 확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거는 조금 이상한 내용이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12월 코스피 하단을 2750포인트까지 열어뒀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2750 지금 증권사의 그 코스피 예상 밴드가 2750에서 3000포인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권사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3000에서 3050 이게 뭐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2909.3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갈 것보다 밑으로 떨어질 것이 즉 하단 밴드가 더 멀리 있다는 얘기죠. 올라갈 것은 조금밖에 없고 하단 밴드는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게 더 쉬울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네, 뭐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하단 밴드랑 멀리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해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요거는 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단 밴드랑 멀리 있고 위쪽에 저항이 가까이 있다. 그럼 물론 얻어맞을 수 있겠죠. 3000포인트를 저항으로 본다라면. 근데 이거는 저항대가 아니라 그냥 밴드거든요. 증권사의 밴드. 증권사가 그냥 요 정도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당장 3000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하면
쉽게 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라나요? 그 다음에 지금 3,000포인트까지는 지금 100포인트라는 정도 수준의 포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길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텐데요. 이거는 기사가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뭐 재차 극심한 디커플링에 10월 이후부터 시달리고 있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좀 3,000포인트 안착도 힘들고 뭐 물가 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고 공급망 병목 현상도 장기화되고 있고 뭐 등등등 뭐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등등 나쁜 이야기는 다 갖다 썼네요. 거기에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연말 증시의 부담이 더 커질 예정이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공포지수도 28.6까지 올랐다. 28.6까지 올라간 건 저건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높게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 일단 이렇게 되면 뭐 시장 망했다라는 얘기라고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백신에 대한 효과 이거 새로 나오더라도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게 데이터 확인까지는 최소 2주간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12월달 랠리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증권사 밴드를 가지고 사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거 하나씩 말씀드려보지만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 경기가 그럼 전체적으로 주가 상황이 좋다는 얘기예요. 투자처가 선진국이 먼저 치고 나가서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고점 논란에 약간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 자금들은 일단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부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급망 병목 현상 이 부분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물가 상승 압력 자 지금 이거는 계속 물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상승에 대한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왜 커지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압력 이게 왜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인지 글쎄요. 일단은 이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일단 뭐 연말 랠리 없다.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기사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전혀 이건 아니고요. 제 생각을 조금 가미를 해보자라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공포 심리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장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너희들 좀 팔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을 나쁘게 보려고 일단 얘기를 했었던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되면 얘기가 또 완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글쎄요. 이런 기사들은 조금 걸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왜 근데 이거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외국인 주식으로 6.4조 원 벌었지만 세금은 1,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4조 원을 벌었지만 세금은 1,000억 원이나 줄었다.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한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6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익은 소폭 줄었지만 낸 세금이 1,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소득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6조 4천억 원을 벌었고 2019년도에도 뭐 그 정도 비슷하게 벌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 이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세금을 내는 부분들은 오히려 1,000억 원 정도가 좀 줄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19년도에 6조 6천억 원이고 그 다음에 작년이 6조 4천억 그러니까 2천억 원 정도 줄었다. 이런 부분인데 야 2000년도에 2천억 원 줄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니네요.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많이 한 거죠. 후반부에 딱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다 거의 만회했다. 그러니까 수익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2019년도만큼 돈을 벌었다. 2019년도도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었는데 훨씬 더 뭐 괜찮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실제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은 조금 감소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그리고 외국 법인이 취득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부과된 세금은 2019년도만 하더라도 3,68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736억 원으로 944억 원으로 비해서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25.7%나 줄었다. 이게 숫자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게 좀 있는데요. 어쨌든 세금이 한 1,000억 원 정도 줄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이 944억 원이나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 소득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거나 또는 거래세 이런 부분들이 거래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금의 그 규모가 일정한 상태인데 오히려 이제 세금을 낸 것이 줄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거래 건수가 적었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기사가 오늘 여기서 주제로 다뤄지는 겁니다. 거래 건수가 적었다. 그러면 세금이 줄었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작년에 그만큼 스마트하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딱 잡아놓고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자, 매매를 자꾸 하다 보면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매매를 안 하면 내가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 낼 이유가 없죠. 그럼 세금 한번 딱 내면 끝나는 건데 샀다 팔았다 하면 거기서 세금을 계속 떼어가기 때문에 단타로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자꾸 손실이 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앞으로 증권거래세율이 0.15%로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인과 외국인 법인이 낼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우리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수혜를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뭐라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래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보다 수익금이 좀 줄었지만 오히려 따지고 보면 더 수익을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00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익금 같은 경우는 6조 4천억이 아니라 6조 5천억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지금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세금을 낸 것을 좀 빼내야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비슷하게 6조 원대 이상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자, 수익률이 높았다. 그 부분 어떻게요? 한 가지 딱 중요한 포인트, 거래 건수가 적었다.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수익금이 높아질 수 있을까? 거래 건수를 줄이면 된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자, 아침부터 좋은 그런 분위기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고맙습니다.